제가 이제 2015년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를 했는데요. 본래 이렇게 여당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같이 집권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당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당이 야당과 국민과 대통령, 행정부 이 사이에 여당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당은 굉장히 이렇게 유연해지고 방금 말씀하신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좀 뭐 100점짜리 안은 아니더라도 그런 안을 국회가 내놓으려면 그러면 여당이 좀 이렇게 양보를 좀 해야 됩니다. 대화도 더 노력을 하고요. 근데 여당만? 아니요. 야당도 하지만 지금 야당 보고 대안을 내놓으라 이러시는데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야당 생각을. 그러면 여당이 이게 무슨 이 민생, 국민들 민생하고 제일 직결된 문제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자기들 만들어 놓은 법을 그냥 야당 없는 사이에서 통과시킬 것 같으면 그럼 뭐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당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양보할 자세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저희들은 여당 때 그래 했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민주당 보면 정말 독특한 여당 같아요. 글쎄 뭐 180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너무 아마 이 180석에 대한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현재 유승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어떤 뭐 그런 일부 욕심이 났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걸 김종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민생에 관한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쟁점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조금 과정을 더 열심히 밟았더라면 지금 유승민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아픔을 그런 걸 좀 피해갈 수 있을 텐데 뭐 그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현재 21대 국회 들어와서도 뭔가 좀 변화가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좀 저희들의 적극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너무 컸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적극 지지자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민생 아젠다보다는 아까 개혁의 아젠다라고 하는 몇 가지 제도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뭐랄까 좀 마음이 급했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을 아까 이야기한 여당이 여유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만 했지 않냐라는 비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승자독식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 제도가 이제 한국에서 기본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는 뭐 49% 대 51%로 이렇게 돼도 51%가 다 가져가는. 그래서 49%의 민의가 잘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러면은 승자독식에서는 남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좋으냐보다는 제가 왜 나쁜 애인지를 증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TV나 신문이나 이런 데 인터넷 보시면은 대표자들의 발언, 정당 대표들의 발언이 우리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서로 공격하는. 네, 그렇죠. 네. 뭐 이게 무슨 뭐 불통 정권 뭐 하고 또 한쪽에서는 토착 외구 세력이냐, 뭐 적폐 세력이냐 이런 걸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선이나 이런 때 뭐 무슨 선거회 때도 항상 보면은 핵심이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쟤를 심판해 주세요. 그럼 쟤 심판하려면 방법이 뭡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고 제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선거법이 바뀌어서 국민의 지지도가 그러니까 승자독식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율대로 국회가 다당제로 구성된다면 쟤를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을 심판하더라도 나머지 대한정당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당을 심판하더라도 왜 나를 찍어야 되는지 설명하는 더 좋은 정치. 그러려면 정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맨 마지막에 아마 선거제도는 다루게 될 텐데 근데 또 그 선거제도 가지고 몸싸움까지 하고 뭐 패스트트랙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또 꼼수 정당들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선거법 말씀하신 저는 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100% 동감인데요. 100% 동감인데 방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연동형 비례 하려 그러다가
이제 이 난리가 났잖아요. 저는 뭐 반대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다당제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제도는 저는 100%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그런 토양이 생기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대로 그거 시큰 좋다고 만들어놨는데 민주당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이 먼저 하셨어요, 사실. 그거 저쪽이 이제 민주당이 우리 하는 거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눈치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성정당을 꼼수로 만들어가 저는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거 참 이 선거제도라는 게 우리가 처음에 네. 그냥 예. 이론적으로 이쯤 하고요. 좋다고 생각했는 게 그게 실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꼼수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신년기획 특집 토론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 여야 이 젊은 정치인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20, 30대를 대표해서 여야 두 정당의 지금 지도부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최고위원이세요. 먼저 박성민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마이크 들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민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 일원으로, 그죠? 네, 지도부 벌써-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5, 6개월 되지 않았나요? 네, 9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시간이 좀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막상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해 보시니까 어때요? 밖에서 볼 때보다 실제 현장에서 보시니까 우리 정치가 더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라든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리고 정치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권한과 책임의 막대함에 비해서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선배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열성 지지층들한테만 너무 빠져 있다. 상대방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정치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정치를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은 정치 논리 혹은 진영 논리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비생산적인 토론들이 수많은 국민의 삶을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를 지워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참 많이 갖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언급하신 것 외에도 국회 안의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당 내 논의의 구조라든지 혹은 여야의 진영 대립 간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몸담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런 다양성이 존중되고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만들 수 없었을까요?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또 지도부 안에 새로운 이제 역할로서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20, 30대를 대표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비대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김재섭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재섭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대위원회가 결국 최고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막상 해보니까 뭐가 제일 큰 문제던가요? 지금 뭐 여기 이제 저희 정치인들께서 나오셨지만 사실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낡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오늘 저희 이제 젊은 정치인들을 부른 것은 이제 여야랑 막론하고 우리 기성 정치에 좀 쓴소리를 하라고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낡아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문제들을 제도화시켜서 해결하는 것인데 그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를 결국 기성 정치인, 즉 50대, 60대 이상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포착해내는 사회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미래를 향한 정치적 아젠다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시대적 아픔을 충분히 정치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게임을 뭐 중독이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피트니스 업계에 대해서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걸 단순히 운동이나 뭐 취미생활 정도로 하면 그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거든요. 전혀 아직 우리 세대가 공감하고 있는 감수성을 정치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몸담고 계신 국민의힘이 그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층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당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수 없던가요? 비대위원으로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정치인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더 많이 헤아려 주셔야 우리가 더 젊은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